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초짜 프로 초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무인 창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정말 무인에 대한 무인 창업 아이템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 문의도 받고 있고 저도 관심 가지고 알아보고 있고, 무인 스터디 카페뿐만 아니라 무인 카페는 물론이고 요즘에는 무인 탁구장, 그 다음에 무인 공유 오피스, 무인 창고, 인터뷰룸, 무인 사진관, 무인 옷가게, 무인 구두가게, 어쨌든 인력 인건비를 좀 아껴보고 좀 더 편하게 운영과 관리를 해보려고 무인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게 무인이 결국에는 우리 같은 서민들, 창업 비용이 빠듯하고 이걸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무인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돈이 이제 수십억 많이 있는 사람들이야 사람 써가면서 편하게 관리하면 되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 무인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그에 대한 필요한 정보도 많이 찾으려고 공부도 많이 하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유튜브 상에도 이런 유용한 정보 찾아보면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남기는 영상들도 어떤 분에게는 유용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제 경험을 담아서 좀 필요한 분들에게 좀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게끔 제 경험과 노하우를 좀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인 스터디 카페에 대한 영상을 계속해서 좀 남길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도 무인 스터디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작은 팁이 될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한 달에 순수익을 그대로 날려먹느냐, 지키느냐, 또 계속해서 성장세를, 매출을 올릴 수 있느냐, 만약 첫 단추를 어떻게 하면 잘 끼우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신규 창업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신규 창업에 대해서 더 포커싱이 되긴 한데, 양도양수도 이것을 좀 잘 캐치를 하고 잘 파악을 해서 좀 전략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이나마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 경험 삼아 또 주변의 점주님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정보를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정답은 없고요.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없고 그냥 한 개인의 점주가 남기는 정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저한테 이제 양도양수나 신규 창업에 대한 메일이 계속해서 오고 있고, 오늘 또 한 분이 양도양수에 대한 질문을 좀 주시고, 또 이렇게 좀 서로 의견을 나눠가면서 어떤 분이 양도양수를 결정할지 말지 이런 것도 계속해서 좀 도와드리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저는 그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저 같은 사람의 정보도 이야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약간 지푸라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왜냐하면 오늘 영상이 그냥 지푸라기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사람이 보면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인데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밑밥을 좀 깔았습니다. 오늘 좀 정보를 남기려고 하는 거는 오픈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오픈하느냐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오픈하느냐, 12월 달에 오픈하느냐, 중간에 오픈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오픈 시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나 프랜차이즈나 주변 사람들이 스터디 카페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성수기인 시험 기간에 딱 오픈 시기를 맞춰서 오픈하면 된다라고 많이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시험 기간을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 신규 창업에 있어서는, 양도양수의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히려 좀 더 피하면 이게 낫지 않을까에 대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신규 창업을 할 때 인테리어 공사가 보통 한 4주 정도, 보통 60평, 70평 정도면은 보통 4주면 인테리어 공사 다 끝나잖아요. 이게 스터디 카페 인테리어가 습식이 아니라 건식으로 대부분 인테리어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3에서 4주면 거의 다 끝납니다. 오픈 준비까지 사업자 등록증 내고 이런저런 홍보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 있어서 오픈까지 한 달이면, 특히 프랜차이즈들은 더 빨리 끝내주기도 하더라고요. 개인으로 하려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픈 시기를 언제로 하는 게 좋으냐, 시험 기간을 왜 피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시험 기간을 맞춰서, 특히 4월달이나 6월달, 9월달, 11월달 이럴 때 시험 기간에 맞춰서 오픈을 하면 왜 안 좋으냐. 그 달에 순수익을 그대로 날려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성인들이야 이렇게 고등학생들의 시험 기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오히려 고등학생들의 시험 기간을 피해서
막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고등학생들이 없는 대로. 근데 어차피 저희의 메인은 50% 이상은 고등학교 1, 2, 3학년들의 매출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꾸준한 매출, 좀 더 높은 매출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시험 기간 한 1, 2주 전쯤에 오픈 시기를 딱 정해놓으면 특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운영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터디 카페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받으셔야 됩니다.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오는 애들을. 그러려면 1, 2주 전에는 얘들은 이미 게임 끝이에요. 이미 한 달치를 끊어놔야 되는 겁니다. 시험이 다음 달이다 그러면은 한 달 전부터 내가 원래 다니던 내가 좋아하는 스터디 카페를 100시간이면 100시간권, 4주권이면 4주권을 결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얘들은 벌써 1주치, 2주치를 다 쓰고 있는데 이번 시험 기간 때는 여기로 픽스를 했는데 그 시험 기간 일주일 전에 오픈해버리면 얘들 손님은 못 받는 거예요. 왜냐? 얘들은 이쪽에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 기간에는 그대로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오지를 않아요, 이쪽으로. 왜냐면 지금의 기간권을 다 써야 되니까, 지금의 시간을 다 써야 되니까 돈을 또 들이고 새로운 데를 다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처음 하는 스터디 카페인데, 그래서 그 시험 기간이 성수기가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순수익이 시험 기간에 뭐 일단 순수익이 1,000만 원이다, 1,500만 원이다, 이거 그대로 날려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 오히려 이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받을 수 없는 그 다음 시험 기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거나 이렇게 뭔가 좀 받을 수 없는 그런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시험 기간을 피하고 시험 기간 한 달, 2달 전쯤에 미리 오픈한 다음에 원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한 번씩 와보고 성인들도 와보고 시험 기간을 대비해서 당일권을 끊어서도 한번 와보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순수익을 날려먹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이유가 시험 기간을 피하라는 이유가 이 스터디 카페의 사업이 어떻게 이제 바뀌었냐 하면 나눠먹기가 아니라는 건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10개가 있다면 잘 되는 몇 군데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기간 되면 여기는 다 만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당일권도 막아야 되고요. 기간권도 막아줘야 됩니다. 아니면 자리가 차고 막 기간권 4주권 끊은 애들도 자리가 없어서 못 오면 클레임을 계속 받잖아요. 잘 운영하시려면 뭐 이렇게 잘 되는 데는 가보면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시험 기간에만 잠시 하루, 일주일, 2주만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은 새로운 데를 갈 겁니다. 걔들 것만 당일권 주구장창 끊어봤자 큰 돈이 안 되는 거고, 또 얘들은 떠들어요.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 기간 때만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처음 오픈했는데 분위기 개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뜨내기들을 잘 없애려면 미리 시험 기간 전에 워밍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워밍업을 해서 시험 기간 아닐 때는 공부 안 하는 애고 농땡이들은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험 기간 이전에 미리 오픈을 한 다음에 워밍업을 하고, 운영이 이렇구나, 이런 애들이 저런 취향을 보이는구나, 얘는 당연히 이 회원의 정보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얘는 이름이 뭐고, 얘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어떤 자석을 좋아하고 다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두 달 전부터 오픈을 해가지고 다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떠드는 거기 때문에 얘한테는 경고 문자를 한번 보내야 되겠다, 얘는 강퇴를 시켜야 되겠다, 얘는 영구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정도 떠들 때 어떻게 얘한테 뭔가 경고를 줘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처음 오픈했는데 우르르 시험 기간 때 개나 소나 다 몰려오면 이 감이 안 서요. 그러면 그 분위기, 공부 잘하는 애들도 다 떠나는 겁니다. 성인들 다 도망가요. 그래서 이 워밍업 할 시간이 최소한 한 달, 2달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방학 때 그냥 오픈해가지고 방학 때도 좀 사람이 많이 오긴 하는데 어쨌든 시험 기간은 좀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시험 기간에는 이미 공부 잘하고 좀 약간 물 좋은 애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표현 좀 그런가? 약간 이렇게 장기적인 고객이, 로열티를 가질 만한 고객들은 이미 또 다른 그 상권의 메인 스터디 카페에 다 결제를 해놓기 때문에 얘들이 넘어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달에 매출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워밍업 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험 기간 때만 공부하려고 하는 농땡이들이 여기에는 잘 되는 데를 못 가니까 새로 생긴 데 다 가볼 겁니다. 그러면 거기 분위기 개판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주는
처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하는 방법조차 몰라요. 아무리 프랜차이즈에서 슈퍼바이저가 와가지고 직원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들도 매장을 운영해보지 못한 분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들의 노하우가 책으로 보고 공부로 보고 듣고 배우는 것보다는 직접 하지 않으면, 직접 자기가 인력을 투자해서 자기 매장에서 운영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내가 우리 직영점 이런 거 관리하는 거 말고 진짜 내 돈, 뼈 같은 피 같은 내 돈을 1억 2억 투자해서 내 돈을 가지고 운영한 매장을 오픈한 매장을 운영해보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잘 특히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내 매장이 아닌데 그냥 정주의 매장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밤새 가면서 관리해 주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해줄 이유는 없죠. 그래서 시험 기간은 좀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뭐 이 이야기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 주변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창업을 오픈하는 시기도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창업은 시험 기간만 좀 피해가지고 하지 않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양도양수. 이 양도양수도 언제 몇 월 달에 내 명의로 바꿔서 그 수익을 오롯이 내 것으로 하는 것을 협의하느냐, 이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험기간 때, 이미 오픈한 매장은 시험기간 때 순수익이 제일 높을 거잖아요. 그 전에 받느냐, 그 후에 받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창업 컨설턴트나 매장을 넘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 시험기간 전에 가져가셔야지 시험기간 순수익 2천만 원, 2천만 원을 그대로 가져가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기간 전에, 만약에 시험기간이 다음 달이다, 그럼 그 전 달에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이 양도양수를 할 때는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오픈한 매출이, 순수익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는 그 누구도 몰라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어나 깨어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점주가 조금은 부풀릴 수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알려주고 싶긴 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한번 딜을 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양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음 달 매출이 순수익이 1,000만 원 가까이 될 거니까 빨리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권리금에서 1,000만 원 깎아주고 제가 그 다음 달에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순수익이 1,000만 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1,000만 원은 권리금에서 빼주시고 제가 비수기 때 받아갈게요. 그러면은 점주님들이 비수기 때 받아가지고 워밍업 하시면서 또 다른 재투자를 하셔가지고 인테리어 공사를 좀 그렇고 뭐라도 좀 바꿔가지고 내 마인드라도 바꿔가지고 워밍업 할 시간 여유를 갖고 그 순수익은 권리금에서 빼고 드리고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양도양수 이렇게 상담을 저한테 하시면 그 기간에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해드려요. 순수익이 시험기간에는 1,000만 원 나옵니다. 5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 받을 테니 권리금에서 빼주세요. 그렇게 한번 딜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 않을까. 어차피 그 순수익 내가 가져갈 거니까 빼고 드릴게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창업 시기와 양도양수의 시기 어떻게 보면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요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